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경사하강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I 기본 원리는 좀 아신다면 모델이 어떻게 똑똑해지는지 그 비밀의 열쇠 중 하나를 오늘 확실히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복잡한 수식 이런 거보다는요.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요즘 모델들 파라미터, 그러니까 조절해야 할 값들이 뭐 수백만 개, 어떨 땐 수십억 개도 넘어가거든요. 와, 수십억 개요? 네, 이걸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경사하강법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현실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반복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아, 찾아가는 거군요. 약간 산 내려가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비유를 아주 잘 드셨는데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손실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떤 지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울퉁불퉁한 산 같은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 산의 가장 낮은 지점, 그러니까 오류가 제일 적은 곳을 찾는 거예요. 안개가 막힌 산을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디가 제일 낮은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려가 보는 겁니다. 아,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게 기울기고요. 정확합니다. 기울기 그레디언트가 그 방향을 알려주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대략 새 위치, 이걸 현재 위치, 보폭, 기울기 방향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 보폭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 요소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낮추려는 목표인 손실함수, 둘째는 내려갈 방향을 알려주는 기울기,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세 번째, 한 번에 얼마나 내려갈지 보폭을 정하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 아, 학습률, 러닝 레이트. 네, 알파라고도 쓰죠. 근데 이 학습률 솔동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고요? 왜죠? 그냥 크게 잡으면 빨리 내려가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요. 만약 학습률, 그러니까 보폭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크면 휙 지나쳐버릴 수도 있겠네요, 최저점을. 맞아요. 휙 지나치거나 아니면 아예 저쪽 오르막으로 넘어가서 값이 막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발산한다고 하죠. 아, 불안정해지는군요. 그럼 반대로 너무 작게 잡으면요. 너무 작으면 거의 뭐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학습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진짜 가장 낮은 지점이 아니라 그냥 움푹 파인 지역 최소값에 빠져서 만족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바닥은 저긴데 중간에 작은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습률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해보려고 여러 방법들이 나온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서 기울기를 개선하고 내려가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배치 경사강법인데요. 이건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보고 기울기를 딱 한 번 계상해서 내려갑니다. 오, 그럼 되게 신중하게 내려가는 거네요. 네, 방향은 가장 정확하겠죠. 안정적이고요. 근데 데이터가 막 수백만 개 이렇게 되면 그걸 다 계산하려면 너무 느리고 메모리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아,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데이터가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라고 부르는 겁니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 확률적이요? 네, 이건 아주 극단적인데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딱 데이터 샘플 하나만 보고 바로 기울기 계산해서 내려가 버려요. 와, 엄청 빠르겠는데요? 하나만 보고 바로 움직이니까? 네, 매우 빠르죠. 그리고 가끔은 이 무작위성 덕분에 아까 말한 지역 최소값에서 쉽게 탈출하기도 해요. 노이즈가 도움이 되는 거죠. 오, 장점도 있네요, 근데. 너무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경로가 매우 불안정하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네, 맞습니다.
전체 데이터도 아니고 딱 하나도 아니고 적당한 크기, 보통 뭐 50개에서 256개 정도. 이 정도의 데이터 묶음, 즉 미니 배치 단위로 기울기를 계산해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아하, 배치의 안정성이랑 SGD의 속도를 좀 절충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 미니 배치 방식이 거의 표준처럼 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균형점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발전된 것도 있나요? 여기서 더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좀 더 가려는 일종의 관성을 주는 모멘텀 방식이 있어요. 관성이요? 약간 내리막길에서 공 굴리는 느낌인가요? 네, 비슷해요. 평탄한 구간이나 작은 언덕 같은 걸 만났을 때 관성으로 쑥 넘어갈 수 있게 도와지는 거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똑똑한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파라미터, 그러니까 조절해야 할 값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건 가파르고 어떤 건 완만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학습률, 즉 보폭을 알아서 다르게 조절하는 기법들도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에이다그렛, RMS 프랍,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합친 애덤 같은 것들입니다. 애덤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애덤은 특히 성능이 좋아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애용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뭐 디폴트 옵션처럼 쓰이죠. 와, 그냥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똑똑하게 상황에 맞춰서 내려가는 전략으로 발전해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최적화 기법들의 발전 덕분에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아주 깊고 복잡한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뭐 인공신경망 학습은 당연히 쓰일 것 같고 또 어디에 쓰이죠? 네, 신경망 학습할 때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데 핵심이죠. 역전파랑 같이 쓰여서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찾는 선형 회귀나 로지스틱 회귀 같은 통계 모델 학습에도 쓰이고요. 아, 회계 분석에도요? 네, 그리고 뭐 사용자가 뭘 좋아할지 예측해서 영화나 음악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스템 만들 때도 내부적으로 사용자나 아이템의 특징을 학습해야 하는데 그때도 이런 최적화 기법들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AI가 학습한다고 할 때 그 뒤에서는 이런 경사하강법 같은 알고리즘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AI 발전에 정말 숨겨진, 하지만 없어선 안 돼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모델의 오류를 나타내는 손실함수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울기 정보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찾아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때 한 걸음에 얼마나 내려갈지 정하는 학습률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배치, SGD, 그리고 그 절충안인 미니 배치 방식이 있고 요즘엔 특히 미니 배치 기반의 모멘텀이나 아담 같은 더 발전된 기법들이 널리 쓰인다는 것까지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이 학습률을 알아서 더 잘 조절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차 미분 정보 같은 걸 활용해서 더 빨리 최적점에 도달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런 대규모 최적화 문제를 더 빠르게 풀려는 시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끝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이 경사하강법 기반의 방식들이 이 복잡한 손실 함수 지형을 탐험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의 더 창의적인 탐색 전략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경사하강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